네, 진사로입니다. 47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2조 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춘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심춘겸은 외척이므로 2조 전랑에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좀 다른 상태죠. 특히나 2조 전랑의 후임으로 이제 심춘겸을 추천한다라고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조선 선조 시기에 2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이제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한 2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해요. 지금 뭐 심춘겸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심의겸이 이제 이분의 형제죠. 뭐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이때는 이제 살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 살림들이 붕당이 이제 형성이 돼요. 동인당, 서인당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뭐 건저희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인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 날아간 서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동인들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2조 전랑의 후임, 뭐 이게 원래 2조 전랑은 이제 자기 후임을 직접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김효사와 이런 거는 중종 때니까 이때 조광조 제거되죠. 이제 선조보다 당연히 전이고요. 신진 4대부가 등장한 건 이제 뭐 고려 말기입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걸 이제 통상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뭐 단종 제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년 좀 지난 후에 단종이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직접 넘겨줍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곳은 도산서원 상덕사로 가의 위필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는 풍기군수, 성균관 대사성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예안향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여담인데요. 저는 여기를 바로 어제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안동에 있는데 텐션 높아졌죠? 안동에 있는 요 도산서원, 제가 여기를 어제 다녀왔어요. 바로 자, 이분은 누구냐면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중에 투탑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이황, 보통 이렇게 두 분을 꼽죠. 자, 퇴계 이황 선생님에 대한 건데 여기 이제 뭐 풍기 군수나 성균관 대사성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어제 이제 그 도산서원을 가서 거기서 이황 선생님 일대기를 찬찬히 보고서야 알았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높은 학식에 비해서 그 벼슬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이런 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 이분은 최소한 뭐 정승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승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너는 그 항상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네 그릇은 정승까지는 아니야. 그 지방의 현감까지 하면 딱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안향약이 이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학 10도 그리고 예안향약 그 다음에 그 간혹 등장하는 게 사단 칠정 논쟁 이제 이게 기대승 학자하고 벌였던 논쟁을 말해요. 자,
자, 이제 어제 도산서원 가가지고 이 성악 10도, 거기 다 전시돼 있더라고요. 이게 10도잖아요. 10개의 그림. 그래서 그 10개의 그림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물론 해석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말하니까 굉장히 즐겁네요. 뭐 그렇고요.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율곡 이희 선생님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성악 집요. 그 다음에 해주향약. 그리고 이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동호문답 정도를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긴 한데, 이제 물론 이황 선생이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심도 깊은 학문적 대화를 나눴던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황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이희 선생이 조문을 쓰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그 왜 앞서서 나왔지만 붕당으로 따지자면 이 이황 선생님은 동인 쪽, 그 다음에 이희 선생은 서인 쪽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 성악 10도를 저술하였다는데, 이 성악 10도 제가 이제 어제 도산서원 가가지고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안동을 갔던 게 이제 그 몇 개를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일단은 도산서원, 그 다음에 임청각, 석주 이상영 선생님 생가입니다. 그 국무령, 임시정부 국무령 하셨던 그분의 생가인데 임청각이 아직도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봤고, 그 다음에 태사묘, 그 안동에서 고창전투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고창전투에서 왕건을 지원해서 왕건이 이길 수 있도록 크게 공헌을 했던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그 김선평, 장정필, 관행, 뭐 이런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이 가문의 시조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묘소를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태산묘였어요.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육사 시인,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생가와 무덤이 이제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육사 문학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묘소에 절도 하고 뭐 이러고 왔다라는 거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네요. 자,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선생이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는 사실 두 분이 계세요. 고려 말 시대의 박위, 창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기의 이종무 장군. 이게 다 그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대마도 정벌하신 거예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거는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죠. 정말 정확한 지도. 지금 생각해도 뭐 드론이나 뭐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가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쭉 장소 남한산성 나왔어요. 남한산성 나오면 인조가 이곳으로 피란했으니까 당연히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병자호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3번입니다. 삼전도 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라는 게 이제 병자호란의 탐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전도 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 서울 잠실에 그 롯데월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샤롯데 시어터 극장이 있어요. 뮤지컬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바로 맞은편에 삼전도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뭐 그 만주어, 몽골어, 그 다음에 한자, 요 세 나라 언어들로 이게 이제 써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병자호란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을 항복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겠죠. 자, 어쨌거나 이게 병자호란 때 이제 패해가지고 이제 세워지게 된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빙사 활동을 조사한다. 이 보빙사는 미국으로 갔던 외교사 절단이죠. 관련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삼별초의 이동 경로는 강화도를 거쳐서 진도는 이제 용장성,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가는데, 이 제주도는 항파두리 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 요거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을미개혁. 단발령이 시행되죠. 머리 잘라라 하니까 이제 의병이 일어났어요. 우린 못합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어떻게 머리를 자릅니까 하고 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알았으니까 단발령은 처리할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병 해산시켜 라고 하니까 해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 제22대 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가기 위해 만든 만안교입니다. 다리를 조성한 과정이 기록된 비석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만안교가 저 안양 쪽에 있으려나?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버지 사도세자 22대 왕, 여기서 알 수 있죠. 정조입니다. 자, 아버지 사도세자, 어머니 해경국 홍씨에 대한 효심이 정말 지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분은 유학 쪽으로 워낙 대가예요. 성리학 대가고, 자신이 배운 그 학문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충효 이런 걸 많이 배우니까 효심이 지극했다가 이제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조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있는데, 정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원, 화성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신해 통공, 이제 요거 정도만 이제 다 쓰긴 좀 그렇고, 신해 통공, 요게 이제 금 난정권 폐지, 금 난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전 통편, 법전 정비한 거죠. 요 정도는 이제 그 규장각, 장영영, 초계문신제, 수원화성 말고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업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인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신해 통공이나 대전 통편 편찬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집현전 설치하신 분은 세종대왕이죠. 척화비를 건립한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광부를 모집한다고 하려 농민들을 모으겠습니다. 우군칙. 그 다음에 가산 다복동에서 거사하기로 정합시다가 홍경래예요. 경무는 제가 쓰겠습니다. 김창시 이런 분들 나왔죠. 자, 이거는 홍경래의 난이죠. 1811년, 그러니까 순조 제위식인데, 순조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이 왜 일어났는가, 이건 중요해요. 세도 정치 관련해서 이제 민생이 좀 안 좋아졌던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이것 때문에 난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로 차별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홍경래 난이 이제 벌어지고, 그 나중에 이제 정주성 전투, 이제 관군들을 대거 투입해서 이 정주성에 있던 홍경래의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하는데, 이때 완전 그 관군 측에서 이 정주성 전투를 이제 승리하면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는데, 진짜 그 나중에 부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이 정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이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로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여담이지만 이거 관련해서 또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 국립진주박물관에 유튜브 채널,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박물관에서 직접 이제 정주성 전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고증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고증이 잘 돼가지고 복장이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완벽하게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러니까 재미도 있지만, 이제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대로 보고 이제 고증이 철저하다라는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주성 전투에 관해서 이제 국립진주박물관 채널 한번 가보시면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사루 전투나 그 강옥립 투항 사건 있죠. 그 사루 전투나 그 외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고증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셨어요. 예, 저도 간혹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4번이고요. 자, 강화도 초지진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이제 신미양요 때예요. 자, 서경천도와 금국 정보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재물포지하기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모 굴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작품은 가가 북경에 갔을 때 우정을 나눈 청해화가 나빙이 선물한 건데, 4차례나 연행길을 올라 지식인들과 교류하였고 청해제도와 문물을 소개한 북학의를 저술하였습니다. 자, 이게 1점짜리 문제인 이유가 북학의를 봤으면 이 사람 알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바로 박제가 선생님이에요. 3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실학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학파라고 불리는 게 북학의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인데, 이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말을 한마디 드리자면, 이분은 서울 출신이고 규장과 검소관에 등용이 됐어요. 워낙 뛰어난 학자니까 더 뛰어났던 정조가 이분을 알아보고 일로 보세요, 일로 와 해가지고 너 여기서 검소관 해라 하고 이제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주변 신하들이 엄청 반대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 사람 반드시 규장각에서 일 시킬 거야 라고 앉혔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신 게 유득공, 박제가, 요 두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북학의,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분은 이제 성호사설. 이제 이분도 뭐 실학자라고 볼 수 있죠. 성호사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한전론. 이제 그 중농학파로서 그 토지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제 한전론이라고 해가지고 제한된 토지 매매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게 이제 이익 선생의 한전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호사설 관련돼서는 그 6개의 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뭐 좀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표준말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벌레 같은 그 좀으로 6가지를 들었어요. 이것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사체, 그 다음에 세안도, 그리고 그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 고증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송룡 유학자에 대해서는 이분은 선조 시기에 활동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 징비록,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분은 특히나 이순신을 선조에게 이순신을 청구해 가지고 막 선조가 그래? 그럼 얘 높은 자리에다 놓고 써야겠네 해가지고 막 몇 달 만에 초고속 승진을 시키는 이런 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흥선대원군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요 문제는 뭐 통치체제 정비, 민생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왕권 강화랑 관련된 게 서원철폐나 경복궁 중건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또 있다면은 비변사 폐지, 만동묘 폐지도 있는데, 만동묘 폐지는 여기랑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되죠. 만동묘 폐지.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폐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과 국가재정 확충. 이거는 그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호포제라든지 사창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요. 서원철폐에 반대하는 양반. 이게 되는 거고. 자, 배제학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1880년대죠.
그 다음에 탕평비의 건립을 바라보는 유생, 성균관 유생입니다. 이거는 영조식이고요.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했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갈게요.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 아닌 걸 찾아주면 되죠. 1번 보니까 과전법이 실시되었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이 과전법은 고려 말에 실시돼서 세조 시기까지만 갔죠. 세조 때가 되면 직전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전법이 실시된 건 이제 고려 말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모내기법의 확산은 이제 조선 후기가 맞죠. 그리고 이모작도 성행하게 됐다. 농사기법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고, 상평통보가 유통됐다. 역시 이게 숙종 때 주조돼서 그 이후에 유통이 널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뭐 이제 그 조선의 시장을 말하죠. 오일장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장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과전법의 시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과 30번은 세트형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근대 역사의 현장인데 가가 1884년 근대 우편 업무를 도입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대 우편 업무를 도입했다. 그러나 개화당이 이곳에서 열린 개국 축하인을 기회로 삼아서 날을 일으켜가지고 한동안 우편 업무가 중단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895년에 우체사가 설치되어 업무가 재개되었다라는 거죠. 자, 가랑 나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가는 우정총국. 가는 우정총국이고 나는 갑신정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에서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던 정변 3.1천하로 끝났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기기창은 영선사, 청나라, 이 영선사라고 갔던 요 외교사절단이 왜 갔냐면 신식무기 제조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영선사가 돌아와서 이제 설립이 됐어요. 신식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의 중심 기관이었어요. 이 직전에 사실은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자, 우리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할 테니 너희들도 집강수에서 개혁안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협박해가지고 교정청 웃기지 말고 군국기무처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로 바뀌고 이제 여기서부터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졌다. 뭐 이거고요. 이 통리기무아무는 1880년에 설립된 개화정책 추진의 중심 기구입니다. 이제 뭐 여기서부터 별기군이 창설됐다. 이런 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별기군 창설됐으니까 이제 그 5군형을 축소해서 2형으로 이런 이제 군사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번 나석건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갑신정변은 그냥 3.1천하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면서 개화당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또 그 주요 지배 세력이었던 민씨 세력들이 또 청나라에다가 SOS 쟤네들 진압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또. 그래서 와가지고 또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3.1천하로 끝나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종료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일본하고 한성조약을 맺어요. 이때 이제 뭐 배상금 지불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 또 하나가 이제 텐진조약
이거는 우리가 맺은 건 아니고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야, 이 갑신정변 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땅에서 교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조선 땅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우리 둘 다 군대 빼자. 대신에 둘 중에 어디가 들어올 일이 생기면은 상대방한테 먼저 말해주는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가요. 그게 텐진 조약인데, 이로부터 10년 후 동학농민운동 때 또 정부가 동학농민군 진압해 주세요 하고 청나라에다 SOS를 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케이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일본에게 먼저 알려주죠. 야, 우리 조선에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알았다 하고 대답한 다음에 일본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는 일본을 진압하려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가려는데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전주화약을 맺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민씨 쪽의 정부들 대응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에요. 한성조약 체결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고, 9번 신참을 원칙으로 내세운 거는 광무개혁.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요거는 이제 병인 양요죠. 그래서 요걸 찾아오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거.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거는 임술 농민 봉기. 그래서 요 안핵사 박 교수 이분께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시죠. 설치됩니다. 다만 당시 세도 가문들에 의해서 활발히 기능하지 못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드리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